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너무 좀 정신이 없는 일정들을 보내서 너무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네. 아 제가 오늘 잠깐 공유할 거는 한 3-4일 전부터 생각나는 것들이에요. 제가 유일하게 약간 공감을 해 드리지 않는 게 하나 있거든요, 단 한 가지. 그거는 제가 재학문을 좀 그래도 오래 임상을 하고 오래 많은 책을 봤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연구실에 많은 회원들이 와요. 뭐 회원들이 정말 너무 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뭐 의사, 교수, 변호사 뭐 당연히 오고요. 그다음에 뭐 유튜브 준비하시는 분, 경쟁 PT 하시는 분, IR 피칭 하시는 분, 뭐 그 세무사, 뭐 지금 한의대 학생, 뭐 IT계 대표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한 10년 하면서 그분들 중에 덜어 어떤 질문을 꾸준히 하시냐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아 대표님 제가 최근에도 또 들었던 질문이에요. 제가 표정이 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해서 그게 좀 불편해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이런 뜻은 아니었어요. 제게 들리기가 제가 좀 표정을 더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요 대표님. 이게 표정이 제가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상대한테 상처나 쓸데없는 오해를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내 맘을 안 보고 다른 것만 보고 나를 오해하는 게 불쾌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종종 덜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거 왜 할까요 여러분? 네. 그거 친구가 그 말을 했다는 건 왜일까요? 위로받고 싶어서예요. "아 니만 그런 거 아니었구나. 걔는 왜 섣부르게 너를 오해하니?" 이렇게 말을 듣고 싶었겠죠. 근데 저는 유일하게 공감해 주지 않는 게 그 질문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면 표현이 잘못된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상대가 보편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앉아 있는 분이 표정이 너무 냉소적이고 화나고 짜증 나 있는 표정을 짓고 있다면 그분이 상대한테 엄청나게 불쾌감을 준 거예요. 근데 자신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상대한테 억울해하는 거죠. 본인은 되게 불편해하고 본인은 뭐 고작 억울할 뿐인데 상대는 엄청 불쾌해하죠. 감정에 지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얼마나 나쁜 걸 주고 자기는 쪼끔 나쁜 걸 받았는데도 그거에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제가 늘 수업 때 말씀드려요. 조직 강의 때도 말씀드리는데 마음의 문제 아니고 표현의 문제예요. 공손함도 마음의 문제 아니고 표현의 문제입니다. 물론 마음도 되게 중요하죠. 진실성이 있어야 되죠. 마음 전혀 없는데 진실한 사람처럼 화법을 쓴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죠. 저희는 이렇게 1인 미디어부터 다양한 매체들이 인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위 여부, 진정성은 다양한 데도로 다양한 데서 소문이 들려요. 무섭게도 소문이 들려요. 뭐 평판 조회를 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음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표현의 문제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길 사람 속 모른다."잖아요. 제 마음의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없듯이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의 그냥 표정하고 남을 대하는 말투, 태도, 음성에서 '아 저 사람이 공손한가?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식만 단지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 '그 사람의 집안이나 분위기가 가풍이 어느 정도 레벨일까?' 이런 거 느낍니다. 어 타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냉담하게 표현해 놓고 '아 나를 그렇게 오해하다니 억울해.'라는 거는 너무 염치 없는 태도인 게 맞아요. 그래서 오은영의 화해라는 책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신은 10 번을 타인을 가격해 놓고 타인이 그거에 피드를 안 좋게 준 딱 한 번으로 엄청나게 불쾌감을 표현하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그렇게 무척이나 이기적인 어른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10번 타인을 감정을 친 거를 모르고 '내 마음은 안 그랬는데.'라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의 얼굴이 했고 본인의 말 태도가 그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자꾸 누군가가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표현을 꼭 한번 객관적으로 점검하세요. 네. 점검하시고 실제로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한 2해 전의 일인데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이 참 많이 다녀요. 왜냐면 여기가 인제 신촌 쪽이랑 가까워서
이대 의과대학의 의사 졸업자인 의사분들도 좀 다니고 병원이 많다 보니까 그중에 저희 외삼촌이 이대 의과대학 학과장이셨으니까 제자들도 많이 마주칩니다. 그래서 저희 윤 박사님 어떠세요? 라고 하면 집안 식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교수님 너무 선하시잖아요. 그 교수님처럼 뒷말이 없는 교수님은 찾아뵌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고 계셔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는 이 비유는 일부의 의사의 같은 경우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은 남들에게 막말과 째려봄 뭐 이런 그 모멸감을 주는 걸로 유명하셨어요. 그래서 뒷조사를 했더니 평판이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 너무 안 좋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회의 때 기분이 나쁘고 상대를 다 짓밟아요. 관조적으로 말을 한대요. 모든 분들을 만나 뵀더니 같은 교수님도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를테면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면 이게 자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뭐 이렇게 뭐 타박을 해야 한다면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진짜 이러고 그냥 꼬나 본대요. 20분 동안 논점 하나도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하라고 어디서 배우셨어요? 라고 했어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전혀 안 맞아요. 그랬더니 자기만의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을 앞에 내용들이 좀 딱딱해요. 앞에 녹음 영상들이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드러운 거를 좀 탑재할 예정이긴 한데 그 이론을 모르면 안 돼요. 왜냐면 이론이 없이 관계에 대한 개똥 철학을 갖고 관계를 사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신만의 개똥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한다고 그래서 평판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상처받아서 그만둔 의사 후배가 너무 많고 울면서 그만둔 후배가 많대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분은 대화의 태도의 문제를 넘어서 소시오패스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경우였어요. 분명히 감정을 잘 다루는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할 것이고 협력을 구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뭐를 예언을 제가 하고 있었냐면 소시오패스는 타인의 패턴을 잘 읽습니다. 타인이 측임지심을 느끼고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는 그 좋은 성품을 잘 읽어서요. 그거를 활용을 잘해요. 패턴을 읽어서. 그러면 그걸 피해갈 때는 늘 착하게 굴다가 원래는 본성이 착해서 착하게 굴다가 어느 날은 동요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분이 어느 날 내 앞에서 울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연민하도록 만들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어느 날이 다가왔어요. 실제로 2해 전의 일인데. 근데 다가와서 제 옆에서 우시는데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남들이 나한테 그만둘 때 그렇게 모질게 얘기하고 그만둔대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는대요. 그리고 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칠의 위로를 했어요. 원래는 위로 안 해요, 그때도. 네.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이죠, 제 분야에서. 근데 아 제가 위로를 그때 슬쩍 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좀 솔직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딱 그 오은영 박사가 얘기한 거랑 내용이 같죠. 자신이 타인에게 10번의 돌매질을 하고 한 번에 따끔한 시선을 받았다고 그거에 개분노하는 미성숙한 어른의 전형적인 유형이고요. 그 정도는 굉장히 극단적인 분이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자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평판을 다 여기저기로 물어서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는 생각보다 마음의 문제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사회관계 속에서는 다 표현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어떤 태도와 음성과 표정으로 얘기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상호적인 부분, 그리고 유연성, 개방성,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그 의연한 리더십 이런 부분이 없으면 다 적재적소로 엄청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타인에게 오해를 많이 주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오해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표현을 꼭 객관화하시고 바꾸시기를 추천드려요. 그 무기가 좀 탑재가 되면 처음에만 어렵고요. 탑재가 되면 여러분의 관계에 엄청나게 행복감을 줄 겁니다. 네. 최인철 교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인간이란 행복하려면 뭐 유능감이 있어야 되고, 관계 행복함이 있어야 되고, 자유도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 관계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이 비유를 한번 드려요. 제가 뉴욕에서 유학을 할 때, 어, 뉴욕대 다니는 친구가 그때 뉴욕의 그 S전자,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의 손녀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신문에 났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자살일로 안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뉴욕대 앞에서 차 사고로 즉사를 했대요. 근데 저희 유학생들은 알거든요. 어느 길이 얼마나 좁고 여기서는 10km로도 못 달리는 길인 걸 알아요. 학교 앞이라. 근데 우리들이 딱 그래서 여기서 자살이 가능해? 아니야, 자살이래요. 여기서 즉사가 가능해? 여기로 달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다음날 정정 보도가 났습니다. 자살했다고. 음. 아마도 명문가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A급의 모든 배움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받았었을 거고, 실제로 똑똑했을 거고, 실제로 재력가 집안일 거고, 아무런 것도 이후의 삶을, 네. 그래서 그 명문가의 자녀를 보면, 돈이나 명망 어떤 거 하나 없는 게, 부족한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자살을 선택했다는 거는, 인간은 그런 걸로 꽉 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굴지의 탑 1 앤 2, 원의 탑 1이죠, 거의. 그 기업의 손녀인데 불구하고 좋은 대학에, 좋은 뉴욕이라는 환경, 아무나 못 가는 환경에 있는데 불구하고 근데 자살을 택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아까 최인철 교수님이 얘기한 인간에겐 그런 뭐 남이 보기에 존재감을 느끼는 갑옷 같은 걸로 내 마음이 꽉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자신의 위치나 뭐 업적에 되게 현혹되려고 자꾸 하시면, 뭐 학교 막 이런 걸로 아직도 현혹되려고 하시면, 그 성직자의 갑옷을 이렇게 벗어 던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생닭 같은 알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다 자기 명패를 벗었을 때, 모두 알몸으로 앉아 있었을 때, 누구한테는 알몸인데 불구하고 품위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가급 그런 삶이 좀 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표현의 문제에 이르는 길, 그다음에 어, 표현이랑 그다음에 그 표현이라고 하면 발화의 기술이에요. 사실 눈빛이랑 표정, 진정성 있는 마음, 올바른 마음이 있다면 표현도 적합하게 그 온도에 맞게 꼭 갖추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일요일 날 그 용산 CGV 아시죠? 여러분. 예, 그 햇님 씨 팬 미팅이 있었습니다. 200석이 단 1분 만에 매진이 돼서 막 그 안표로 막 한 장당 막 8만 원 이상씩 막 올라가는 거 혜림 씨가 잡고 싶었지만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뭐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행 사회를 받고 뭐 재밌게 다들 몰래 이벤트까지 잘 해서 가셨는데, 저희 햇님 씨랑 같이 저희 채널에서 준비한 꼭지 티키타카를 일부러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 둘이 화법이 약간 그래요. 창과 방패 같은 그런 시스터즈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이 강경 시스터즈의 이 꼭지가 드디어 저희가 편집자를 구해서 편집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편집을 좀 하면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탑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보면서 저희들 그 둘의 관계를 보면서 막 웃어요, 사실은. 되게 어이가 없네, 이때. 막 이러고 되게 기억에 남겨둔다거나, 미경 씨 말을. 약간 그래서 저에게도 되게 좋은 추억, 인생 추억이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렘이 조금 있고 여러분에게 얼른 하나하나씩 공개하고, 저 역시도 또 좋은 저희 분야의 강의로
커뮤니케이션 계몽을 이룰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